안녕하세요. 디톡스 시간입니다. 제가 최근에 얼루어 잡지사와 야식과 건강이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했어요. 얼루어는 웰빙을 넘어서 웰니스 라이프 캠페인에 집중하고 있는 언론사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 자연의 건강까지 살필 수 있도록 언론으로의 역할을 찾고 있는 그런 잡지사라서 인터뷰 요청에 정말 흔쾌히 응하게 됐어요. 특히 야식이라는 주제가 시기의 영역이니까 그건 저희 드셋이 자신 있는 분야라서 재밌게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기사도 정말 예쁘게 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야식과 건강에 대한 이야기 우리 드셋 가족들과도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얼루어와 함께한 인터뷰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또 잡지에는 다 담지 못했던 내용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여름입니다. 야식 타파뿐만 아니라 시기에 대한 바른 실천 세팅해서 한 살이라도 어리고 예쁠 때 생애 최고의 핫바디로 핫시즌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드셋 하시고 건강하세요. 야식은 누구에게도 좋을 리 없는 습관입니다. 사실 야식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단어예요. 사람도 자연의 일부이고 자연의 시계, 즉 해가 뜨고 강렬했다가 반드시 지는 자연의 기운에 맞춰 살 때 사람의 영육도 평온합니다. 이중 밤의 시간은 휴식을 통해 세포들을 재생시키는 시간이에요. 우리 몸은 효소라는 대사물질을 만들어 음식물을 혈액으로 변환하고 세포들을 재생시킵니다. 이처럼 효소 활동에 의해 세포가 재생되는 최적의 시간이 수면 중인데 야식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수면을 방해한다는 것이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야식은 세포 재생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체질도 또 현재 아무리 건강해도 세포 재생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없지요. 야식은 단어에 생긴 만큼 우리 삶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예요. 특히 평소 수면장애가 있으신 분들, 또 소화장애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이죠. 야식은 단순히 소화 관련 장애로 끝나지 않죠. 우리 인체는 소화 과정을 통해 혈액을 만드는데 그 혈액으로 100조개가 넘는 몸속 세포들을 재생시켜서 생명을 유지해요. 이게 인체의 시스템입니다. 이처럼 섭취한 음식물이 소화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일정량 혈액이 될 텐데 그 한 번 만들어진 혈액은 체내에서 120일을 살아요. 그러면서 짧게는 7일짜리 백혈구로 바뀌기도 하고 길게는 36개월짜리 골세포가 되기도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충분한 소화 과정을 거치지 못한 혈액은 그 자체로 그냥 인체에게는 재앙이 되는 거예요. 신진대사율이 좋다는 점심시간에 섭취한 한 끼 식사가 혈액으로 변환되는데 최소 6시간 정도가 걸린다는데 한밤중에 이미 지친 소화기관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의 혈액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위장장애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위만 병드는 것이 아니고 병든 위로 혈액을 만들어서 온 몸속의 세포들을 다시 병들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인체는 기계 같아서 사용한 시간만큼 누구나 노화가 되죠. 그런데 소화기는 조금 다릅니다. 소화기는 성별과 나이와도 무관하고 사용 빈도하고 강도로 그냥 노화되는 장기예요. 그래서 아이들 중에도 소화장애가 있고 노인 중에도 보면 소화불량 모르고 그냥 지내시는 그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우리가 섭취하는 모든 음식물은 소화 과정을 거쳐서 혈액이 되거나 또 노폐물이 되거나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한 끼를 소화하는데 위에서 최소한 2시간 발효 과정을 거치고 소장에서 6시간 혈액 변환 과정을 거치는 거죠. 한 끼 소화에 그러니까 한 6시간 정도 소화기관 노동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간식, 야식, 음주도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더해지는 빈도가 잦을수록 소화기의 노화는 그냥 자명한 일이 돼요. 소화는 이처럼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 소화기가 노화되어 있는지 그거 쉽게 관찰이 됩니다. 왜 식사 중에 트름이 잦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밥 먹고 나서도 속 쓰리시다는 분들 계시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알러지가 생긴다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식사 직후에 방귀 뀌고 또 어떤 분들은 화장실 바로 쫓아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 다 소화기가 노화되어 있다는 그런 신호죠. 인체는 생각, 식이, 운동, 휴식 이렇게 4가지 활동으로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죠. 그렇죠? 우리가 사는 것들이 이 4가지 테두리 안에 있으니까. 이런 활동들은 고스란히 뇌에 기록돼요. 매 순간이. 우리 인체 중 뇌는 컴퓨터의 CPU 같은 그런 저장 장치 같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거, 그때의 감정, 그에 따른 호르몬이 분비되는 거, 이런 모든 과정들이 뇌에 촘촘하게 기록돼서 나의 모든 순간, 나의 빅데이터가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 제일 먼저 하는 생명 유지 활동이 바로 엄마 젖바는 거잖아요. 그 이후 한동안 우는 아이 젖 주느니, 살기 위해 먹는다느니,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느니, 정말 수많은 이유로 힘들 때 먹어서 해소하는 습관이 우리에게는 배어 있어요. 이도 그럴 것이 우리 몸의 감정세포가 중추신경 다음으로 위장에 많다고 해요. 그러니 일단 먹으면 잠시 괴로움도 있고 행복해지는 건 맞습니다. 야식이 배가 고파서 먹을 확률이 낮은 것은 감정적인 문제, 즉 먹어서 해소한 경험이 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 야식을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음주로 연결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루의 피로를, 그리고 드디어 찾아온 나만의 시간을 달리 즐기는 방법이 학습되지를 않아서 순간적인 망각을 통해 자유롭고 싶을 때 우리가 술을 선택하죠. 그게 밤 시간이고. 해서 야식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문제를 넘어서 순간순간 나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정신적인 의지와 맞닿아 있는 게 맞아요. 냉정하게 보자면. 안 좋은 줄 알면서도 끊을 수 없는 걸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시작하면 중독되기가 쉬우니까 야식은 굉장히 엄중하게 시작부터 안 하시는 게 좋고 지금이라도 빠르게 끊어내시는 게 좋습니다. 음식물이 위에 머물며 발효되는 시간이 최소 2시간 정도니까 2시간 정도는 소화에 집중해주고 주무셔야겠죠. 특히 소화를 돕는 효소 드셋 애프터미를 저희는 꼭 추천드리고 있어요. 또 소화를 돕기 위해서 걷기 해주시는 것도 늘 추천드려요. 식사를 하면 혈당이 오르고 우리 몸은 혈액이 끈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인슐린과 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하거든요. 이때 포도당이 지방으로 변환이 돼요. 그래서 식사 직후 가볍게 걷기를 해주면 그 높아지는 혈당을 낮춰서 인슐린 분비를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야식을 했다면 걷기까지는 꼭 하고 주무셔야겠죠. 우리의 소화기관은 우리가 기상하고 나서 한 서너 시간은 지나야 소화 기능이 원활해집니다. 기상 직후 식사를 하면 마치 비몽사몽 상태인 위로 혈액을 만드는 꼴이 돼요. 당연히 혈액의 양과 질이 저하되겠죠. 위장의 입장에서 야식만큼 힘겨운 식사가 아침 식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뇌를 활성화시켜줘야 되는 게 아침이니까 무언가 에너지원이 필요하기는 해요. 해서 아침 식사는 위가 소화 활동을 할 필요가 없고 그러나 빠르게 혈액이 되어줄 지혜로운 식사로 바꿔주긴 해야 됩니다. 바로 드셋 리퀴드밀과 같은 식사예요. 드셋 리퀴드밀은 위가 담당하고 있는 소화 과정, 음식물 발효하는 것 이런 것들을 완전히 대신한 식사예요. 심지어 35가지 야채, 과일, 버섯, 해조류를 5년 이상 발효 숙성한 발효 원액이니까 식단의 관점에서는 결핍 없이 35첩 반상을 섭취하는 효과이지만 발효가 완료된 상태로 위가 추가적으로 해야 할 소화 과정이 없으니까 그 소화 과정이 단순화된 만큼 혈액화가 빠른 식사예요. 드셋 리퀴드밀로 특정 기간 동안 일체의 식사를 대체하시는 절식을 하면
위장을 온전히 쉬게 하면서도 어느 때보다 많은 식품을 지혜롭게 섭취하시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절식이 어렵다면 취침 1시간 전 그리고 기상 직후에 또 오전 간식으로 이렇게 3잔 정도 섭취하면서 오전만이라도 절식해 주시면 위장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죠. 위는 음식물을 발효해서 혈액을 만들어주는 장기인데 위가 스스로 복원력을 갖는다는 이야기는 혈액의 수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가 되죠. 매일 하루 우리가 한 3끼 정도 먹었다고 해도 한 끼에 소화기관의 노동 시간이 한 6시간 정도 되니까 거기에 365일 지금의 내 나이만큼 그렇게 계산해 보시면 내 소화기가 지금 사실은 어쩌면 파업 직전일 수도 있는 거예요. 드세 식이요법의 경우는 소화기관의 노동과 아울러서 소화 효소까지 저축하면서도 35첩 반상을 드시는 효과예요. 나아가서는 노폐물을 분해 배출하는 대사활동을 지원해줘서 정상 체중, 체형, 체온을 완성할 수 있으니까 특별 기간을 세팅하셔서 해도 좋고 수시로 소화기관을 휴식해 주셔도 효과가 좋죠. 정말 섭취가 필요한 허기를 채우는 것이 야식의 목적이라면 드세 리퀴드밀이나 파우더밀 드시면 돼요. 이런 식사는 허기가 없을 때도 드셔도 좋은 대체 식사이니까요. 이미 발효가 끝난 액상과 곡류 효소 식품이니까 소화 부담 없이 건강하고 또 든든하게 한 끼가 되어줄 겁니다. 하지만 허기짐을 넘어선 선택이라면 일반 식사 중에는 최대한 발효식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면 낫또, 그릭 요거트, 템페 등도 좋은 요리의 재료가 될 겁니다. 또 발효는 아니지만 열량이 낮고 포만감은 높은 식품으로 단연코 두부가 좋잖아요. 그래서 밤에 야식 드실 때는 두부 살짝 데쳐가지고 깍둑썰기 해서 집에 혹시 선드라이 토마토 같은 거 있으면 좀 올리고 그다음에 견과류 부셔서 올려서 올리브 오일이나 발사믹 식초 조금 올려서 드시면 야식으로도 좋고 일상에서 건강 식사로 챙겨 드셔도 좋은 레시피입니다.